네,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저자 강병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식의 매매 시간과 주문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주식 시장은 몇 시에 열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이제 그 정규 매매 시장이 있고, 그리고 시간 외 시장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정규 매매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바와 같이 09시에서부터,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열리는 것이 바로 정규 매매 시장이고요. 이때 이제 단일가라고 하는 거랍니다. 단일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결을 시키지 않고 주문만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한목에 딱 체결시키는 한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규 매매 시장은 오전 9시에 한 번 단일가, 그리고 마지막에 15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10분 동안 주문받아서 30분에 단일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지금 매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09시부터 15시 30분이지만 요것도 그 경우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09시에서 3시까지 매매를 시켰었는데 30분 더 늘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이 바람은 24시간 매매시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규 매매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시간 외 시장입니다. 시간 외 시장. 그래서 장이 출발하기 전에 그 10분 동안 매매할 수 있어요. 08시 30분부터 08시 40분까지. 근데 장이 끝나고 나면, 즉 15시 30분에 끝나고 나면 10분 쉬었다가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 요건 이제 15시 30분에 끝난 그 가격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의 종가 매매라고 합니다. 시간의 종가 매매. 그 다음에 시간의 시장이 쭉 이어지는데 16시부터 18시까지는 요거는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라고 해요. 이거 왜냐면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서 한 번씩 딱딱딱 체결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정규 시장에서 매매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그림을. 그래서 요 그림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일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단일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일정 시간 동안에 주문만 받아요. 주문 받아가지고 그중에 보면 비싸게 살려는 사람, 싸게 팔려는 사람 다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딱 이 합치가 되는 그 가격에서 딱 하나로 체결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30분 동안, 마지막에 10분 동안 그 주문을 받아서 단일가 처리하는 그 이유는 누군가가 15시 29분 59초에 상한가 주문을 탁 내가지고 마지막에 상한가로 쭉 끌어올리는 이제 가격 조작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구시에서는 왜 하느냐? 밤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일시에 주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경쟁 매매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해요. 순서대로. 제일 먼저 가격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비싸게 살려는 사람이 우선하고, 팔려는 사람은 싸게 파는 사람이 우선해요. 그렇죠. 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택시 잡을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밤에 안 잡히면 더블 이렇게 하고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도 비싸게 살려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우선권. 싸게 팔려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같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 그게 시간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수량 우선이에요. 이때는 더 큰 수량을 매매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자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 보면은 자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자금, 증권사 자기자본. 그런데 서로 매매가 경합을 하게 되면 고객 걸 먼저 체결시켜줘라 라고 하는 건데, 순서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수량 우선, 그리고 위탁자 우선. 이렇게 매매 원칙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단일가 매매는 뭐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니까, 그 단일가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고, 단일가 때 보면은, 내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격을 좀 높게 내시면 돼요. 내가 꼭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좀 낮게 내시면, 그러면 체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식의 매매 시간과 주식의 주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사고 제대로 팔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사고 파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주문을 거꾸로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 매도 주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을 팔아야 할 때 매수 주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자판 다루다 보면 오타가 나듯이 주식 매매할 때도 이런 실수들을 간간히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 시장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문을 잘못 내는 순간 다 체결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몇 시부터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리고 주문을 낼 때는 나한테 딱 적합한 그런 주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말은 뭐냐면 매수, 매도입니다. 매수, 매도. 그러니까 buy, sell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uy, sell. 매수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사는 것이고, 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파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또 특히 시장을 판단할 때 순매수, 순매도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매수는 매수고 매도는 매도지 무슨 순매수 매도가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매수한 거, 매도한 거를 딱 상세를 하고 보면은 매수한 것이 좀 더 많을 때 그것이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매수한 금액 마이너스 매도한 금액에서 차이가 나면은 그때 매수가 더 많으면 순매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매도가 더 많으면 순매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외국인도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또 중동 사람 매매를 쭉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팔았는데 좀 더 많이 샀더라. 라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네? 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순매수, 순매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매. 아니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슨 손절매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사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살 때마다 올라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의 생리가 주식은 사면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주가가 올라갈 때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로스컷 내지는 이제 뭐 롱스탑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로스컷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손해가 난 것을 탁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 난 것을 자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실제로 돈을 여러분들이 잘 버는 연습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손절매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10%를 손실을 보게 되면 다시 원금이 될 때까지는 10% 이익만 나서는 안 됩니다. 10%보다 더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100%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실폭이 커지게 되면은 원금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손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HTS나, 그러니까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그 데스크탑 아니면 노트북 여기서 이제 매매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시면서도 매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모바일을 이용하는 MT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주문 내는 화면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기본적인 건 다 HTS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 HTS에서 구현되는 것들 중에서 아주 필요한 거를 뽑아서 MTS에서 구현을 시키는 거니까 먼저 이제 HTS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여기 그 제일 위에 보시는 이 화면은 바로 이 주식의 현재가 화면입니다. 현재가 화면인데, 여기 보면 뭐 수도, 투매, 그 다음에 차, 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는 매수, 도는 매도, 그죠? 투는 투자자별, 또 외는 외국인, 차는 차트, 뉴는 뉴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수를 딱 누르게 되면, 그죠? 요 위에 있는 수를 누르게 되면 매수 화면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도를 딱 누르게 되면 매도 화면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가 그 현재가를 보면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글자를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색깔로도 구분합니다. 색깔. 그래서 매수는 빨간색, 그리고 매도는 파란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노안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색깔을 보셔야 돼요. 색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은 이제 종목명을 쳐도 되지만 주로 이제 고유한 코드 번호들이 있어요. 저기 TR 코드라고 하죠. 여기 이제 그 삼성전자는 그냥 우리가 그 외울 때 005930 이렇게 외우는 것은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00660. 최근에는 그걸 외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종목명을 치게 되면 저기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데 어떤 종목을 몇 주를 얼마에, 여기가 이제 주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겠죠? 살 거냐, 팔 거냐, 얼마에 살 거냐, 몇 주를 살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이 화면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문을 냈는데, 예를 들면은 수량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문을 잘못 낸 것 같으니까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정정 취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색깔 보세요. 녹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색, 정정 취소는 초록색.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냥 뭐 정정 취소 누르게 되면은 내가 먼저 주문했던 것들 원주문 번호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정 취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워낙 빨리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정 취소하기 전에 다 체결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내실 때 특히 가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내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요즘에 막 팻핑거, 그죠?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막 주문을 100주를 낼 것을 1000주를 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문 내시기 전에 잘 보셔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통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콤보 박스를 눌러보면은,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주문이 있고,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여러 가지 종류들의 주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또 여기 그 직장 생활 하실 때는 뭐 계속해서 앉아서 그 시세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한테는 맞는 그런 그 주문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이제 보통 주문이에요. 보통 주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영어로 보면 리밋 오더예요. 리밋 오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기 그 한계를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은 어떤 주식을 100주를 사는데 10,000원에 매수라고 주문을 낸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주문 형태예요. 일반적인 주문 형태. A라는 주식을 100주를 10,000원에 매수라고 저기 그 내는 건데, 왜 리밋 오더라고 하냐면 10,000원에 매수라고 했으니까 10,000원에 딱 사지면 되느냐? 아니에요. 10,000원에 사려고 했는데 9,900원에 사줘도 좋잖아요. 9,800원에 사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11,100원에 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난 10,000원까지 사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매수할 때는 10,000원까지만 매수하라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리밋 오더가 되는 거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 매도라고 하면은 그것이 11,100원에 팔려도 되고 12,000원에 팔려도 되고 13,000원에 팔려도 되죠. 왜? 나는 10,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11,100원에 팔렸다고 기분 나빠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9,900원에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통 주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수량, 가격을 딱 결정하는 거죠. 자, 근데 시장가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시장가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리밋 오더고, 요건 이제 마켓 오더라고 합니다. 마켓 오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목, 수량, 매도, 매수, 종목, 매도, 매수, 수량만 딱 결정하고 가격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가격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수할 때는 내가 살려고 하는 수량만큼 다 사질 때까지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라도 사라. 그죠? 매도할 때도 그 매도 수량만 딱 저기 정해주면은, 그리고 시장가 매도를 하게 되면 내가 주문을 한 그 수량이 다 체결될 때까지 이제 팔 때는 내려서 팔아야 되니까. 그죠? 가격을 점점 내려야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장가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지정가 주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주식시장이 현재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반에 이제 정규 시장이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저기 그 체결을 시키지 않고 주문만 받는 단일가라고 하는 매매를 해요. 단일가 매매. 나중에 이제 시간을 따로 이제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조건부 지정가는 뭐냐면, 이 3시 20분까지는 리밋 오더, 보통 주문으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기 10분, 주문 받을 때 가면 그때 시장가 주문으로 바뀌는 요 주문이 바로 이제 조건부 지정가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조건부 지정가 매수 내지는 조건부 지정가 매도하게 되면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는 매수가 되든지 매도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조건부 지정가 주문을 좀 많이 사용하시라, 이런 저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저기 3시 반이 되면 사지든지 팔리든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기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계속 일도 안 하고, 저기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사들 눈치 봐가면서 시세 보고 이거 안 하셔도 되는 거죠. 특히 외근 나가서 저기 이 바이어들 만났는데, 상대방을 만났는데 거기서 저기 이야기 하다가 시세 보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유리 지정가 주문, 또 최우선 지정가 주문, 이런 저기 주문들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요 이제 그 시세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뭐 보통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가 주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지정가 주문은 그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최유리 지정가 주문이에요. 최유리 지정가 주문인데 이때는 핵심은 뭐냐면 가격이 얼마로 정해져서 주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최유리 지정가 주문은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 매도고 오른쪽이 매수란 말이에요. 매수. 근데 최유리 지정가 저기 그 주문을 내는데 이때도 가격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수량만 결정해서 주문을 내게 되면 자, 매도 측에서 여기에 걸려 있는 그 여기 여러분들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안 보이시면 이제 책을 구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그 108,000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매수 쪽의 최우선 호가예요. 최우선 호가. 여기 이제 107,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최유리 지정가 매수라고 주문을 하면은 매도 중에 최우선 호가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000원에 매수 주문이 나가는 것이고 최유리 지정가 매도라고 이야기하면은 107,500원으로 가격이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저기 세세한 그런 저기 주문 방법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지정가예요. 최우선 지정가 주문이 있는데, 이거 똑같이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그 매수, 이 최우선 호가고, 여기가 매도 최우선 호가가 되니까, 최우선 지정가 매수라고 하면은 107,500원에, 최우선 지정가 매도라고 하면은 108,000원에 가격이 정해져서 주문이 탁, 행사되는 것이 바로, 요런 이 주문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지정가라든지 최유리 지정가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느냐? 주가가 그냥 막 급등락을 할 때, 그때 그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주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부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뭐 예를 들면은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 만주를 사야 되겠는데, 만주 사야 되는데 일단 즉시 체결되고 나머지는 취소시켜라. 그걸 이제 일부 충족이니까 이미디에이터와 캔슬 아니에요? IOC. 금방 체결되는 걸 빼고는 다 캔슬 시키라고 하는 것이고, F4K, 필과 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주를 사려고 하는데, 만주가 한 번에 딱 사지지 않으면 그냥 취소시켜라. 이렇게 조건이 붙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